안녕하십니까. 이번에 D램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이천이라고 합니다. D램은 차지를 저장하고 이를 읽고 쓰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성은 원 트랜지스터와 원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워드라인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드레인의 비트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드라인을 통해 트랜지스터를 열어서 채널을 형성시키고, 이 비트라인에서 흐르는 전압을 통해 캐패시턴스의 차지를 저장시키고, 이를 다시 빼내서 읽음으로써 0과 1을 저장하고 쓰고 읽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을 랜덤하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덤 어세스 메모리이며, 또한 0과 1을 동적으로 썼다 지웠다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이 붙어서 이렇게 다이나믹 랜덤 어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램의 구성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온장 웨이퍼에서 이렇게 그 다음 작아지는 단위로부터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이렇게 샷이 있습니다. 샷은 이 칩이 4x3으로 구성된 한 단위입니다. 이 샷 단위로만큼 포토 공정을 하게 됩니다. 이 칩은 D램을 판매하게 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칩은 보신 것 같이 페리, 그리고 뱅크, 그리고 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리는 외부에서 오는 시그널을 해주는 회로이며, 코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 트랜지스터, 원 캡으로 이루어진 셀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이 코어 부분은 비트라인이 모이는 곳은 센스의 회로, 그리고 워드라인이 모이는 곳은 SWD 회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코어 정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단위를 보시면 유닛 블럭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D램 칩이 판매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가 11월 말이었는데, 당시 이 칩의 가격들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8GB가 512 메가바이트 16개 있다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은 512 메가바이트 뱅크가 16개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스팟 가격은 이 당시 마치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소매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격과 지금 가격을 보니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수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한 웨이퍼 안에서도 한 웨이퍼를 전 공정을 돌리는데 뭐 인기온 비하며 재료 비하며 원료는 다 똑같이 될 텐데, 수율이 좋을수록 더 만든 만큼 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수율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D램 가격은 또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 수요 공급단으로 가격이 크게 결정됩니다. 먼저 우리 회사에서는 수십조 단위를 이렇게 매년 설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설비 투자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M+4로 이렇게 JDP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향후 입고되는 설비와 지어지는 팹을 본다면 몇 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몇 년 뒤 투자가 다 끝나게 된다면 그때 와서 들어오는 공급량이 좀 더 많을 테고요. 그리고 또한 이 공급량 또한 결국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고, 수요단에서도 보자면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D램들을 구매하게 될 텐데, 그 수요도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클에 맞게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영업이익단도 사이클을 상단에서 살 때는 영업이익 벌써 40%도 찍히고, 그 아닐 때는 10% 밑으로 찍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때 PS 찍힌 걸 보면 뭐 21년에는 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게 참 신기하면서도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M 플러스 4 JDP를 하고 있는 설비는 23년에 이렇게 입고돼서 어느 또 지점에 있게 되겠죠. 모듈 보시면 이 사진과 같습니다. 각각 페올, 매올, 배올로 이렇게 페올, 매올, 배올, 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ront, middle, back, end of line이라고 end of line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올의 경우에는 뒤에 다 이 모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빅겟, 이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액티브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매올 모듈은 이 트랜지스터와 말씀드렸던 셀을 이루는 이 캡과 연결해주는 중간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올2는 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SW나 센스A 같은 코어 트랜지스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캡, 그리고 이 캡 상단부터 코어 페리 영역에 있는 트랜지스터까지 메탈 배선을 이어주게 되는데 이 부분을 배올 모듈이라고 합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 트랜지스터 원 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처음부터 캡에 전하를 먼저 넣는 라이트 동작, 그리고 이렇게 캡에 채워진 전하를 읽는 리드 동작까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워드라인에 트랜지스터의 트레셔홀드 볼티지 이상을 가해주면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온 되며 채널이 형성됩니다. 이때 비트라인에 채널을 채울 볼티지인 이 VDD를 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차지가 트랜지스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차지가 캡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캡에는 차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워드라인에 흐르는 볼티지를 끊어준다면 이렇게 채널은 사라지고 캡에는 전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라인에는 대기 전압인 2분의 1 VDD만 흘려줍니다. 이렇게 캡에다가 차지를 저장시킴으로써 1을 라이트 했고요. 다시 트랜지스터를 열어서 채널을 형성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지의 양을 수량이라고 봤을 때 그 수압의 평형을 위해서 캡에 있던 차지가 결국 다시 비트라인 쪽으로 오히려 나오게 됩니다. 이 수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의 1 VDD에서 결국 델타 VBL만큼 수위가 오르게 됩니다. 즉, 이 오르게 된 수위를 봄으로써 그 수위가 특정 값을 넘고 이 값이 센싱 된다면 1을 리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1을 쓰고 읽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으며, 만약에 반대로 캡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수위가 감소됐다면 1을 0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과 1을 나타내는 방식을 말씀드렸으며,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은 센스의 회로가 읽음으로써 센싱의 0과 이 수위를 센싱해 줌으로써 디램이 좋은 디램인지 좋은 디램인지가 판단됩니다. 이 센스A가 좋다면 애초부터 센스A가 좋아가지고 델타 VBL이 작아도 센싱이 된다면 읽을 수 있는 것이고,